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 밤바다. 우철쌤의 역사 밤바다. 기원전 403년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칠웅의 통일전쟁 시기라고 합니다. 전국시대는 동주와 칠웅 7개의 강한 세력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제후들의 나라라고 해서 제후국이라고 했고, 이 제후국의 지도자들은 왕 취급을 받습니다. 즉 동주에 있는 천자 밑에 왕들이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7개의 나라 중 진나라에서 전국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진나라는 법가를 선택하여 부국 강병을 추구했습니다. 여러 법과 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상항, 정극, 위류, 특히 이사를 등용하여 나라의 힘을 성장시켰다. 외교적으로는 육웅 6개의 나라에 간첩을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고, 군대로는 기마병 중심의 군대를 구성하여 빠르게 공격하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350년에 함양으로 수도를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전쟁을 할 경우 다른 나라가 수도를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면 방어하기 쉬운 지역이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수도보다 함양 지역이 방어하기 더 쉬운 지역이어서 이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249년 동주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이후에 진왕 영정이 즉위한 이후 통일전쟁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230년에 한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기원전 228년에 조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25년에는 위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23년에는 초를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이후 기원전 222년에는 연을 공격했고, 221년에는 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면서 221년에 진왕 영정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토를 통일한 진은 황제 지배체제를 성립합니다. 법과 사상의 주장에 의하면 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영정은 황제 칭호를 사용할 것을 발표합니다. 황제란 왕들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다. 나는 시황제이니라. 여기서 시자는 처음 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해서 붙여서 진시황제로 불립니다. 진시황제는 황제 칭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옥세제를 시행합니다. 옥세란 황제의 도장인데 국가의 모든 일에 이 옥세가 찍혀있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군현제를 시행했습니다. 군현제란 지방에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황제가 중앙 수도에 있고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눈 다음 그 군 밑에 현을 둡니다. 군현은 지방행정구역입니다. 그런 다음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군과 현에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봉건제와의 차이점은 봉건제는 그 지역의 땅을 제후에게 주어서 그 지역에서 제후가 왕처럼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군현제는 황제의 충성을 맹세하는 관리가 지방에 파견하여서 업무를 보는 것, 일을 하는 겁니다. 황제 대신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지방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이 진의 권력 아래에 있도다. 진의 황제에게 모든 권력이 쥐어지게 되었다. 황제도 있고 영토를 통일하였으니 이번에는 진은 사람과 사회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었던 중국은 사회와 문화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것을 통일한 진은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회 문화를 통일합니다. 전국에 도로를 정비하고 화폐를 통일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량전이라는 것으로 통일합니다. 도량형도 통일하는데 도량형이란 무게, 길이, 크기 등의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기준을 통일하였다.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각 지역마다 말 맞자를 의미하는 한자가 달랐는데 이것을 하나의 형태로 통일하였다.
다음으로 사상을 통일했습니다. 법가를 중시하고 법가나 이것에 의한 국가체제를 비판할 시 처형을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진의 사상통일에 관련해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것이 분서갱유입니다. 진에 통합된 사람 중에 진의 법가와 정책을 비판하고 진의 이전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황제는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자백가가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나라가 분열할 수 있으니 법과와 관련된 책, 진과 관련된 책을 제외한 모든 책을 불태우도록 하라. 즉 분서에서 서자는 책 서자고요. 분자는 태우다 분자입니다. 책을 모두 불태웠다가 분서가 되겠습니다. 진시황제의 이러한 분서 명령에 유학자들, 유가들이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감히 나의 명령에 반기를 들다니 유학자들 살아있는 그대로 땅에 묻도록 하라. 또한 옛것을 말하는 자, 진을 비판하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을 짐이 명하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갱유에서 유자는 유학자를 의미하고요. 갱자는 땅에 묻다, 묻어버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서갱유는 사상을 통일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모조리 처형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진은 내부를 통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노리거나 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북쪽에 흉노족이 있었습니다. 왼쪽 지도를 보면 작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상 북쪽에 넓게 흉노족이 퍼져 있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진나라를 공격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진시황제가 아끼는 장군 중 한 명인 몽염 장군을 파견합니다. 몽염 장군은 여기서 공격과 수비 임무를 맡으며 만리장성을 건설해서 흉노족이 쉽게 진나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동쪽에는 민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에 군대를 보내 정복을 했고 남서쪽에는 남월이 있었습니다. 남월은 지금의 북베트남 하노이가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군대를 보내 정복을 했다. 그러던 진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제는 만리장성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외부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대외원정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동원된 백성들의 삶이 악화됩니다. 이에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그러던 중 진시황제는 자신이 정복한 전국을 돌아보던 중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할 당시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첫째 아들에게 나의 황위를 물려주겠다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했던 내시 환관 조고와 황제를 바로 밑에서 모셨던 2인자 승상 2사가 진시 황제의 유언을 조작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더 잘 들을 것 같은 진시 황제의 둘째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겠다며 유언을 조작합니다. 이것이 발표가 되고 기원전 209년 둘째 아들 호해가 2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후 2대 황제와 조고 2사는 원래 황제가 되었어야 하는 첫째 아들 부소와 진나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당시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몽염에게 죄를 만들어 자살을 명령합니다. 결국 이 명령을 받던 부소와 몽염이 사망하자 2대 황제 조고 2사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사는 이후 조고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여 사망하면서 조고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집니다. 새롭게 즉위한 2대 황제는 법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는 가혹한 통치와 백성들에 대한 과도한 노동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그 분노는 기원전 209년 7월에 진승 5광의 난을 발생하게 합니다. 큰 농민의 난이었고요. 이것이 진압된 뒤에 그 반란의 분위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반진운동, 진나라를 반대하는 운동, 진나라에 반항하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그 일환으로 구귀족의 난이 발생합니다. 구귀족의 난이란 진나라가 통일하기 이전에 있었던 6개의 나라, 6웅 때의 귀족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입니다. 이 구귀족의 난의 세력은요, 2개의 세력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초와 한 세력이었습니다. 그중 초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공격을 하여 점령을 하였고 그에 따라 기원전 206년에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봅시다. 빠이빠이.